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주말인데요. 네,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친구분들과 동료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즐겁게 푸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런가요? 미 증시의 블록체인 관련 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블록체인 관련주 절반 이상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21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20%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34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3개 종목이 상승하고 19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며 2개 종목은 보합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미 증시의 블록체인 관련주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인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허위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이널리시스에서 올해 대형 거래소 허위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올 한 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 대부분이 허위 거래량을 보고하지 않았다 전달했습니다. 네, 체이널리시스가 분석한 허위 거래량이 보고되지 않은 10대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비트플라이어, 비트스탬프, 그리고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빗, 크라켄, 폴로닉스라고 합니다. 네, 대형 거래소의 허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네,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말이겠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시황 사이트죠. 코인마켓캡 또한 허위 거래량을 잡기 위해 부단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허위 거래량은 비트코인 시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비트와이즈의 경우 이러한 허위 거래량이 현물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허위 거래량은 본인들의 거래소를 홍보시키기 위해 코인마켓캡 등의 사이트에 상위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네, 아무리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있는 것보단 없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하게도 드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전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7% 하락을 하면서 900만원대가 깨졌습니다. 890만원대, 이더리움이 8% 하락하며 18만 9천원대, 리플 XRP가 3%가량 하락하면서 28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은 66.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안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오늘은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담은 특근법 드디어 첫 발대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인데요. 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근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특근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즉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기존의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온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고팍스, 한비코, CPDAX 등 후발주자들도 실명계좌 운영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21일 국회 본청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 등 당국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법제화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며, 즉 정부가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금융위는 정책 당국이 FATF보다 엄격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 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요건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한 만큼 민관 정책 소통을 통해 세부적으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법조계 관계자들은 당초 특검법 개정안은 실명 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는 채 FIU 원장 재량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향후 관련 시행령을 통해 실명 계좌 발급,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업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급을 했네요. 네, 한편 국회 정무위는 특검법 개정안에 정의한 가상자산 취급 업소라는 용어를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나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용어 개선과 함께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화가 있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네,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한 임원은 1년 내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기반 블록체인 펀드 임원이 이제 중국이 6에서 12개월 안에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중심의 벤처 캐피털 펀드인 프루프 오브 캐피털의 파트너 에디스 영이 최근 중국이 6에서 12개월 내 디지털 화폐를 확실히 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열린 CNBC 이스테크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영은 중국 정부가 수년 동안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미 잠재적인 기업들을 확인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영은 중국의 DECP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개시될 것으로 믿는다며, 나는 앞으로 6에서 12개월 이내라고 생각한다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될지는 몰라도 곧 다가올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DCEP는 익명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사람들에게 통제적인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한된 디지털 화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기술을 놓고 다투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달러는 현재 세계의 준비 통화지만 영은 DCEP가 중국 위안화의 사용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미국에게 도전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영은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60개 이상의 국가의 인프라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해 그들이 가상 인민폐로 모든 것을 빌려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많은 나라들은 가상 RMB 채택을 시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다. 네, 중국이 1년 안에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시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으로 열기가 뜨겁게 올랐지만 뜨겁게 오른 열기를 식히려는 듯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상하이와 선전 당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엄포를 놓았는데요. 이러한 기조 속에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루머가 상하이 단속으로 바이낸스 사무실이 폐쇄됐다는 루머가 돌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상하이 당국단 속으로 사무실 폐쇄, 사실 무근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 보도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 경영진 및 50에서 1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던 상하이 사무소가 경찰의 급습으로 문을 닫았다. 더블록은 소식통을 인용하며 바이낸스 직원들은 강제로 원격 업무에 돌입했고 싱가포르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내 고정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급습을 받거나 문을 닫을 일이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 바이낸스의 경영진들은 업무상 중국 시간대가 아닌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업무는 모두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상하이 당국은 지난 15일 상하이 지역 내 가상화폐 불법 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상하이 당국 단속으로 사무실 폐쇄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러한 루머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 빗썸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이 당국 단속으로 인한 상하이 업무 차질도 사실 무근이다 언급이 나왔네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은 빗썸이 상하이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 조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21일 부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빗썸 측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팀 중 한 곳이 상하이에 위치해 있을 뿐이라며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 앞서 봉황망 등 중국 미디어는 상하이 빗썸 외부 개발자가 당국의 단속을 피해 무기한 휴가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루머는 항상 걸러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죠. 이제 산단테르 은행이 멕시코와 미국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 기술 기반으로 멕시코와 미국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은 스페인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 솔루션 기반으로 인해서 멕시코와 미국 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산단테르 은행 측은 미국 멕시코 간 송금 시장 규모는 약 350에서 60억 달러에 달한다며 산단테르 은행 지점과 멕시코 현지 은행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송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는 또한 리플과 블록체인 기반의 리테일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한편 산단테르가 리플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XRP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XRP가 사용되지 않는 X커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네,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 기술 기반으로 인해서 멕시코와 미국의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산단테르 은행의 경우 리플의 기술로 인해서 FI 어워즈라는 2018년 금융혁신상까지 받은 스페인의 거대 기업인데요. 이 산단테르 은행의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원페이 FX죠.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장을 하겠다더니 이 소식이 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의 거대한 파트너로부터 계속해서 파트너십 확장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리아 머니 트랜스퍼와 이제 월마트 그리고 페이팔의 줌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XRP를 직접 쓰지 않는 엑스커런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리플의 솔루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기업들은 결국에는 ODL로 최종 단계인 ODL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과연 이러한 리플 파트너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리플 XRP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상원 의원이 신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준시 리브라 규제 압력을 가중하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 유력 금융 미디어 CNBC에 따르게 되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일부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법적 규제를 받는 증권형으로 취급하며 비준시 리브라에 더 많은 규제와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미디어 측의 설명인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법안은 미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실비아 가르시아 그리고 랜스 구든 의원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르시아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성명 발표 중 리브라를 직접 언급을 했고 리브라와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법률 하에 증권으로 정의된다 언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야후파이낸스가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야후파이낸스가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양사는 암호화폐 데이터와 컨텐츠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8개의 암호화폐 데이터 및 CMC 자체 암호화폐 지수인 크립토 200, 크립토 200EX가 야후파이낸스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OKEX CEO는 OK체인이 최종 테스트고 탈중앙화 거래소 OKDEX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최고 경영자 제이 하우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OKEX의 자체 개발 블록체인 OK체인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OK체인이 금융 소유자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탈중앙화 거래소인 OKDEX가 OK체인의 첫 번째 대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인원에서 21일 BAAS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21일 워너마켓에 바스 아이디 BAAS를 상장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매도는 21일 12시, 매수는 12시 5분 오픈됐다고 하는데, 입금은 오늘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스 아이디는 각종 인증서, 로그인 결제 등 2차 인증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게 쪼개 수백, 수천 개의 노드에 분산 저장해 데이터 원본을 암호화함으로써 해킹을 차단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비자가 블록체인 시스템 루시디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카드사 비자가 금융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체 블록체인 루시디티를 개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루시디티를 소개했는데요. 네, 루시디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뢰 실행 환경에서 처리한 뒤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받은 당사자에게만 거래 처리 결과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은행들이 민트나 크레딧 카르마 같은 소비자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보내 처리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비자는 우선 루시디티 고객 금융 앱 간 데이터 공유에 도입을 하고 금융사기 예방이나 금융 데이터 추적 앱이 익명의 고객 정보를 구글 같은 테크 기업에 팔아 넘기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내년 초 호주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미디어 미키에 따르게 되면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호주 내 거래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르면 내년 초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바이낸스는 호주에서 바이낸스 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암호화폐만 거래를 지원하는 제한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헥슬라트는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한 자산 분류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국제회계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석 방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화폐, 금융자산 외 다른 자산의 성격도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헥슬란트는 비트코인 자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격 결정 요인을 이렇게 선행 분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 가격과 미 국채 10년 만기물 수익률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폴로닉스 US는 12월 16일 날 폐쇄한다고 합니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미 IPO를 고려하고 있다.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미국 증시기업 공개적 IPO를 고려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86.43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일까요? 네, 지금 또 달러로 표기가 되는데 0.24달러, 아까보다 소폭 반등한 모습인데, 이러한 소폭 반등이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